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오후인데요. 일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 4.7 보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서울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4.7 보선이 끝나면은 대선이 3구 보선이죠. 3월 9일 날 11개월 남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현재쯤 되면은 여권, 야권 모두 대권 주자가 거의 대세론으로 확정이 되죠. 근데 없어요. 그죠? 여권은 지금 이재명이가 단독 질주를 할 텐데요. 그거는 이재명이는 날라간다. 90% 이상 이재명이는 날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고TV가.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그 학생 운동권 또는 주사파 또는 신흥 그 괴물들이 태어나고 있죠. 김남국, 황운하, 김용민, 또 최강국 이런 애들 또 5년 동안 문재인이가 좌파 정권의 완성을 위해서 새로운 애들을 갖다가 많이 심어놓고 끌어들였어요. 586보다. 그렇죠. 그게 쉽게 말해서 청돌이라 그럽니다. 청돌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애들이 요번에 나와가지고 대부분이 당선됐죠. 그래서 시대의 좌표를 바꾸려는 노력을 갖다가 문재인이가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누가 나올 것인가? 그 문빠들이나 문시족들이나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게 뭐 이재명, 이낙연이하고 이낙연은 안 됩니다. 벌써 이낙연이와 깜냥은 다 드러났어요. 그럼 정세균이 나올 것이냐, 추미애가 나올 것이냐, 임종석이 나올 것이냐, 586 운동권에서 한두 놈 더 나올 것이냐, 아니면 김경수가 나올 것이냐, 누구를 갖다가 대타로 세울 것이냐, 유시민이라는 놈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나와도 좌파 정권의 연장이며 현재 상태라면은 현재 그 국힘당이나 또는 야권이 저리 지리멸멸하고 이전 투구를 하는 경우를 보면은 누가 나와도 3월 9일 날 11개월 후는 4.7 보선 이후에 11개월 후는 4.7 보선을 우리가 진다고 하면은 이긴다면은 판이 확 바뀝니다. 4.7 보선 이후에는 누가 나와도 여권에서는 재집권이 가능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고고TV가 지금 이 유튜브를 개설한 지가 한 1년, 작년 6월인가 7월에 개설했으니까 한 1년 6, 7개월 됐어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은 문재인 정권을 쫓아내고 개혁 보수로 가서 중도층까지 확장을 해서 정권을 되찾는다 하는 방송인데 희한하고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안철수나 홍준표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제가 날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하는 방송이니까 말이 좀 거칠지만은 그 뭐 정상적인 평론을 해봐야 코인 따먹게나 되고 광고 수익 따먹게나 되고 후원이나 받지. 고고TV는 그런 게 없으므로 날로 한다, 생으로 한다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야권의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죠? 그놈의 야권의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걸부터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나와서 지금까지 4년 동안 떠벌리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 이때까지 4년 동안 한 1년 6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누가 야권 주자로 될 것인가 한 명도 추천한 거 없어요. 홍정욱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뿐이 이야기한 거 없어요. 기존에 말을 하던 토령 5명 중에서 안철수하고 오세훈이는 지금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지질끼리 싸우고 있고, 그렇죠? 원희룡은 너무 존재감이 없고, 그럼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남는데 유승민은 참모형이지 리더형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홍준표는 발정체다. 발산체가 아니고 발정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국골통 몇 명 PK 세력을 제외하고는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권에서 나올 사람이 없다. 현재 서고. 그런데 타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은 배땡땡이라는 그 변호사가 하는 애 있죠. 국선 변호사 하다가 그 민영삼이하고 띠따 붙단가 까따 붙단가 하는 애. 거기서 이 세 사람이 반드시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160만 명, 170만 명을 볼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 안 봤습니다. 코인 따먹기 하는 방송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존하는 야권 대권 주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윤석열이다. 그러나 윤석열도 임기 제가 여기서 와서 논조가 좀 바뀌죠. 임기 총장으로서 7월 달에 그만두면은 생명력이 끝난다. 지금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치고 올라가고 개판을 갖다가 한번 벌릴지게, 그죠? 난장판을 한번 벌릴지게 윤석열은 그대로 생명력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때까지 김종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대위였죠. 그죠? 행보위원장이라는 게 비대위에 들어가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쪽으로 가서 문재인 그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면서, 586 운동권들의 또는 이해찬 등등의 준동을 막아서 문재인을 당선시키는데 틀을 닦아줬다. 그렇죠? 그럼 지금 김종인 씨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봤을 적에 그전부터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도저히 이 사람들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세상은 바뀌었다. 시대도 바뀌었다.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화 수준이나 정치 수준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친구가 누구냐? 부정하는 세력이 바로 문씨 세력이다. 저것들은 괴물로 태어났고 괴물임에도 재집권을 노력하고 있는데 야권에 대타가 없고 대안이 없더라. 그래서 김종인 씨는 대선 후보와 서울시장 보선 후보를 찾아다니려고 전국을 3만 리를 돌아다니면서 후보 찾아 3만 리를 했는데 결국은 못 건졌다. 그럼 그 문제가 뭐가 있느냐? 야권, 특히 국당, 안철수 당은 그거는 당이 아니에요. 소멸한 당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국당 쪽이 변하질 않으니 정치의 뜻이 있는 자 또는 세상을 한번 주유하면서 경영하고 싶은 자들이 국당에 안 들어온다. 들어오는 것들이 황교안 같은 애가 들어왔고 과거에 반기문 같은 뜰박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망쳐버렸다. 우파 보수를 더 괴멸시켰고 국민을 더 실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그럼 여기서 변해야 되는데 변하려고 그러질 않는다. 변하려고 10개월을 갖다가 김종인 대표가 노력했는데 변하라 그러는데 변하질 않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4.7 보선 이길 경우에는 김종인 씨가 남아있을 것이고 4.7 보선이 지를 경우에는 반드시 김종인 씨는 떠날 것이다. 그 전에라도 떠난다 하고 1편에서 찍었는데요. 김종인, 윤석열 사태설에서 찍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새 시대의 리더상은 누군가? 민주당도 없고 국힘 쪽에도 없다. 그럼 민주당 애들은 기존 세력으로 재집권을 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을 갖다 내세워야 되는데 새 사람이 국힘 쪽에 저 꼴통짓을 하는 거 보니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는다. 참 썩은 물이다. 좀비와 같은 데 들어가서 내 살아온 인생 역정을 김종인 씨가 당하는 것을 보고 내 살아온 인생 역정을 저 국힘에 들어가서 어떤 내가 화마를 당할 것인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결국엔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 가든 그죠? 국힘 쪽에서 이기면은 국힘 쪽으로 결집이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국힘 쪽으로 결집이 되고 그 수국골통 세력이 많이 배척이 되겠죠. 그런데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반드시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건 옛날부터 말씀드렸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은 안철수가 되면은 안철수는 자기 중심으로 집권력을 갖다가 할 것이고 중도층이 밀어줄 것인가? 안 밀어준다. 제가 볼 적에 세력이 없다. 그렇죠? 안철수가 서울시장 되고 나봐야 3년 후에 총선이 오는데 3년 동안 도대체 누구를 믿고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지지하면서 따라다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지 않고 국힘 쪽에서 돼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가 서울시장 쪽으로 되면은 국힘은 반드시 와야 된다.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국힘 쪽에서 서울시 보선을 안철수가 변수지만 나와든 안 나왔든 국힘은 와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제3지대가 탄생할 것인데 그럼 제3지대의 주자는 누가 세울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재 야권의 리더나 문재인을 칠 길이나가 안 나온다. 대권 주자가 나와야지 제3지대를 채우는 것이지 과거에 안철수를 따라다니면서 제3지대를 하자 그래가지고 김무성도 따라나가 봤고 유승민도 합해봤고
그랬는데 안철수는 안 되더라. 그렇죠?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제3지대는 안철수 중심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 대권 주자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되질 않는다. 몇 번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나 남았다. 근데 윤석열을 갖다가 밀고 당기고 있는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김종인 씨뿐이 없다. 별이 오는 순간, 별을 잡는 순간은 일생에 한 번이 오는데 윤석열은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항상 끌고 당기고 지금 그러고 있죠. 김종인 씨가. 그리고 국힘이 와야 될 적에 윤석열이라는 친구가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 국힘에 와야 되는데 어느 세력에 붙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7 보선이 중요하고 김종인 씨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고전적으로 볼 적에는 정치 리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감이죠. 덕장과 지장과 용장이 있었다. 그 삼국시대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유비가 덕장이었다. 그 다음에 조조는 지장이었다. 근데 그거 다 틀려요. 소설일 뿐이고 덕장과 지장과 용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덕장이 있는 사람이 누구며 지장은 누구며 용장은 누군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 시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히 중도 진보 젊은 층들이나 미래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고전적인 정치적인 수사인 덕장, 지장, 용장을 갖다 말하지 말라. 우리 현실이 고달프고 미래가 있다. 미래와 현실을 이야기하는 정치공학을 미래와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정치공학을 대입하지 말고 진정으로 생활정치로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줄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존경은 못할 줄망정 인정할 사람은 필요하다. 고고티브도 그런 생각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좌우 진보 보수의 개념이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러나 좌우 개념은 있어야 된다. 정치사에서 그게 없으면 안 되므로. 그 마크롱 같은 경우가 중도자 그러고 중도 우파라든지 중도 좌파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걔가 중도를 개념으로 우파로 가느냐 좌파로 가느냐 할 적에 좌우 개념은 어디서든지 있다. 미국에서도 있다. 일본도 있다. 100% 민주주의 국가고 보수주의 정권이지만 반드시 있다. 그럼 대한민국도 역시 좌파 우파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대변할 사람들이 이때까지 봤더니 박근혜가 그래서 무너졌고 좌파란 놈을 봤더니 좌파란 놈은 더 망치고 있고 그거 싫다. 그럼 우리 현실과 미래를 갖다가 책임질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과거를 볼 적에는 덕장과 지장과 용장을 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느냐. 우리는 선진국으로 갖고 모든 미래가 말이지 우리는 두렵고 미래를 갖다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 벌어지는 거 보면은 이념 논쟁이 나가고 김종인 씨 보고 민주당 이중대하다 좌파다. 이런 식으로 해집고 있고 야권 국힘 자체가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4.7 보선이 지를 깨고 그래. 이기면은 뭉쳐요. 국힘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생활 문화 자체가 바뀌는데 정치는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끌어줄 평범한 사람 중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나와라 하는 게 일반 국민의 생각이에요. 그럼 야권에서 그걸 갖다가 이끌어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럼 다시 용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현대 정치사에서 80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80년 이후, 군사정권 이후, 87체제 이후를 보자. 김영삼은 덕장이었다. 김영삼이 항상 하는 말은 정신은 빌려도 그죠? 정신과 전략은 빌려도 체력은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남북 동서를 제외하고 인재를 끌고 모을 대로 끌고 모으고 자기는 바보인 척을 했다. 가장 많이 나온 유머가 김영삼 시대다. 대통령을 비교해서. 그죠? 그래서 김영삼은 덕장이면서 리더격이었고 김대중은 뭐였느냐? 지장이면서 리더격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다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참 진짜 더 이상 자 그리고 그러면은 현대 정치사가 박정희, 전두환 그죠? 가장 정치적으로 보급되는 사람들이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체제였는데 그 시대를 뛰어넘을 사람을 지금 국민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중장년 노년층들은 그거를 향유하고 자꾸 대비를 하는데 그거는 끝난 시대다. 상김 시대를 없애버리자 그랬던 게 벌써 20년이 지났고 거기서 현실 정치와 정치를 뒤섞자는 김종인 씨가 나왔는데 그래서 김종인 씨가 박근혜도 당선시켜보고 그죠?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박근혜도 당선시켜보고 또 문재인 쪽에 가서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해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으로 뽑아냈더니 한 사람은 무식하고 최윤 씨를 잡고 있고 한 놈은 괴물적으로 변해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누구냐? 덕장, 지장, 용장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실체적인 실전이 그죠? 생활 정치로 들어와서 평범한 사람한테 나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보다는 그래도 세상을 보는 눈이나 우리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대중과 국민들은. 그래서 그런 데서 팬덤이 형성돼야 되죠. 지역적인 팬덤. 전라도의 김대중이요, 문재인이요, 경상도의 박근혜 같은 시대는 지났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 점유시대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대 정치에서 남녀노소 그걸 대입하지 않고 바이든 같은 경우 80세에도 대통령이 됐고 그렇죠? 유럽에서는 자꾸 신흥 40대 기술인이 나오고 캐나다 같은 30대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는 시대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일반 국민 대중이 원하는 자기들을 이해하고 자기와 소통이 가능하고 자기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서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뽑아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일반 대중들이나 2030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야권에서 누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야권에서 나올 놈 하나도 없다. 홍준표는 발정체로서 말이죠. 홍준표가 이런 말을 하죠. 이재명을 뒤박아버리죠. 이재명 뒤박아봐야 소용없어요. 이재명은 사그러질 인간이라고. 문시 쪽에서 가만 안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소리 하면서 지든 존재감을 하기 위해서 원희룡도 유승민도 홍준표도 이재명을 들이받는데 홍준표가 나오는 말이 3대 이재명의 희대의 사건을 갖고 나오죠. 형수한테 쌍말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말죽거리 잔호사에 나와서 말죽거리 잔호사, 그 여배우 김모모 가슴 덜렁덜렁 하면서 말이죠. 권상우한테 내가 한번 빨아볼래, 먹어볼래 한 그런 말을 또 들고 나오고, 그렇죠? 그런 말을 왜 하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시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저쪽에서는 홍준표 너는 이렇게 나올 것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이나 원희룡도 기본소득 논쟁에 참여하고 있고, 크게 보자. 기본소득은 그거 되질 않는 거예요. 한 달에 4만 원 준다고 국민이 말이죠. 하층민이나 좋아하지. 최소한 평균소득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갖고 가는 그 국민들은 세금으로 더 뺏기는데 4만 원 기본소득이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그 대권 주자가 누가 나올 것인가?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없다. 우리는 이제 대권 주자가 4.7 보선 끝나면 부각이 되기 시작할 텐데 거기서 홍준표가 치고 나오고 유승민도 치고 나오려 그런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제가 말했던 그 시대의 변화나 콘텐츠 문화의 변화나 또는 생활 양식의 변화에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제3지대가 나오는데 제3지대가 누가 리더할 것인가? 그렇죠. 홍준표는 완전히 극우나 태극기 세력하고 TK 세력하고 뭉칠 것이고 유승민은 그걸 탈피해서 TK 세력한테 반성을 하면서 그걸 안을 걸을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4.7 보선에서 나오는 안철수가 당선된다고 해서 거기로 몰릴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안철수는 지 말대로 5년 동안 5년 동안 서울시장을 해야 되고 거기서 무슨 정치적인 것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은 좌파들 민주당 그 의원들한테 발목 잡히고 민주당 체제에서 발목 잡히다 흑흑 될 텐데 그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권에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힘 지지다가 일단은 오세훈이나 나경원이가 불안해요. 나경원이가. 오세훈 같은 경우가 일단 서울시장을 하고 시정을 맡기고
국힘은 다시 재응집을 하고 개혁과 혁신 모드로 가야 된다. 그게 현재 나오지 않는 대권에 있어가지고 야권의 대권 자격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 새끼가 뭐라고, 고고TV 저게 뭐라고, 저런 말을 함부로 짓거려. 다른 유튜버를 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홍준표를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대중이 대권 주자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야권에서 남아있는 유승민과 홍준표는 벌써 심판을 받았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김영삼급이 되며 김대중급이 되며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해가지고 대권을 가져간 자격이 되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대권이 오르무중이고, 그죠? 안개 속에 갇혀 있고 우리 국힘이나 보수나 중도 개혁주의자나 보수 개혁주의자는 살 길이 없으므로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울시장을 국힘 쪽에서 일단은 당선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을 모색할 수가 있지. 홍준표가 안철수를 이용해가지고 살살 꼬드겨가지고 너 서울시장 돼 내가 대권을 할래. 그렇게 돼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힘듭니다. 혼자서 이렇게 콘티 짜놓고 생각하고 20분 30분 떠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입에 거품이 나요. 몸이 아주 녹진녹진해져요. 이렇게 떠들고 나면은. 그 고등학교 교사들도 그죠?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뿐이 강의를 안 해요. 그 1시간 동안이 50분이죠. 50분 동안 반은 흘렁흘렁 농담하다 떠나가요. 이런 고고TV에 와서 욕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른 자유우파 유튜버 보세요. 대권 주자의 조건은 또는 토양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국힘 쪽에서 김종인 씨만 제외하고 전혀 맞춰 들어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4.7 보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힘 쪽에서 이겨야지 그래도 우리는 응집을 갖고 개혁으로 다시 갈 수가 있지. 깨지는 순간 국힘이 깨지고 와야 되는 순간 홍발증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부리는 순간 다시 정치는 퇴보하고 진짜 보수파가 완전한 계밀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